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14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엘리엇의 나이 60. 엘리엇은 알약이 들어있는 병을 변기물에 떠내려 보낸 뒤 몹시 상심한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정오에는 앤지와 약속이 있었다. 좀비 같은 몰골로 딸 앞에 나타나고 싶지는 않았다. 두 눈을 감고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맑고 고른 소리 대신 불규칙하고 거친 소리가 났다. 곧 숨을 계속 쉬지 못하고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암세포에 점령당한 그의 쇠한 몸이 격자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부드러움과 대조를 이루는 듯했다. 창문 너머로 바닷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밖에서는 한창 삶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다. 해가 비쳐들고 있는데도 몸의 오한이 느껴졌다. 열이 오르려는 징조였다. 이때 팔 위쪽, 어깨 아래에서 뭔가 거북한 느낌이 들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통증이라기보다는 뭔가 피부에 새겨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감각해진 근육을 손으로 문질러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운 그는 스웨터를 벗고 티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처음에는 별 달리 눈에 띄는 게 없었다. 짙은 녹색의 대리석 무늬처럼 생긴 점이 어깨에 퍼지는 것 같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욕실에 있는 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치는 광경을 통해 이 이상한 대리석 무늬들이 사실은 차례차례 조합되고 있는 글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순간 그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 이런 바보. 엘리엇은 드디어 알게 되었다. 허약한 심장이 쿵쾅쿵쾅 고동치고 있었지만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역시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이 모든 게 내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 30년 전 젊은 엘리엇이 몸에 문신을 새겨 현재의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잖아.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군. 엘리엇은 몹시 흥분해 거울 속에 비친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이 빛나고 있었다. 바보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조만간 분명히 죽을 몸이지만 아직 노망이 난 건 아니었어. 어깨 위에 문장이 새겨지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방문을 기다리며. 그럼 당연히 또 가야지. 헌데 멍청하게 알약을 모두 버리다니. 엘리엇은 기겁을 하고 놀라며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으로 깊숙이 손을 집어넣으며 아직 약병이 물에 빨려 내려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았다. 그러나 역시 손에 잡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역시 헛된 기대였다. 엘리엇은 비통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차분히 생각을 거듭했다. 변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더라? 별로 아는 게 없었다. 드라이와 배관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만큼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이내 차고로 달려내려가 천장을 쳐다보니
복잡하게 얽혀있는 배관이 보였다. 주 배관을 따라가다 보니 배수구 뚜껑이 나왔다. 유지 제거 탱크도 보였다. 운이 좋으면 약병이 이 지점에 박혀 있을 수도 있었다. 금속 맨홀을 드러내고 맨손으로 퍽퍽한 찌꺼기를 뒤적거려 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모험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약병은 정화시설까지 계속 내려갔던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빌어먹을. 망할 놈의 변덕 때문에 일을 망치고 말았어. 달리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엘리엇은 절박한 마음으로 집 밖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다. DHEA와 비아그라를 애용하는 노부부의 집이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기는커녕 성형수술로 얼굴을 팽팽하게 편 노부부는 건강과 영양 섭취에 대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집착했다. 안녕하세요, 니나. 엘리엇이 현관에 서서 이웃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엘리엇. 여긴 어쩐 일로? 악취나는 진액을 팔과 손에 잔뜩 묻히고 쳐들어온 그를 보고 놀란 그녀가 아래 위를 훑어보며 물었다. 사실 그녀는 엘리엇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건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노부부가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커피를 애용하고 콜레스테롤이 가득한 고기를 마구 먹는 이웃집 남자를 좋아할 까닭이 없었다. 포리스는 연장 몇 개 빌릴 수 있을까요? 폴은 수영하러 갔어요. 창고에 가서 필요한 연장이 있는지 직접 찾아봐요. 그녀를 따라 창고에 들어간 엘리엇은 찾고 있던 화재용 도끼를 발견했다. 엘리엇, 진짜 괜찮은 거예요? 몹시 안 좋아 보여요. 그녀가 백병을 집어드는 그를 향해 말했다. 난 아주 좋아요, 니나. 엘리엇은 그녀에게 영화 샤이닝에서 잭 니콜슨이 지으던 미소를 날리고는 창고를 나와 자신의 집 차고로 돌아왔다. 그는 빌려온 연장을 사용해 배관을 있는 대로 꼼꼼하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30분은 좋게 넘게 걸린 시간 동안 차고는 금세 물바다로 변했다. 그는 배관을 하나씩 뜯어내는 동안 혹시 이음새 부분에 약병이 끼어 있지는 않을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 희망이 있는 한 끝까지 가보는 거야. 사실 그는 일에 있어서도 늘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다. 그 결과 의사로 지낸 지난 35년 동안 여러 번 절망적으로 보이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오늘이라고 평생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지.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데다 손에 도끼까지 쥐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필시 정신병자로 오해받기 십상이었다. 지금 당장 경찰이 들이닥치면 정신병원에 감금당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겠는걸? 정말이지 지금 그가 벌이고 있는 짓이 미치광이나 할 수 있는 짓인지도 몰랐다. 미치광이는 스스로 현자라 생각하고 현자는 자신이 그저 미치광이일 뿐이라고 인정한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세익스피어? 예수? 부처?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이었다. 설령 미쳤다 한들 적어도 살아있다는 기분은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남은 배관이 모두 부서졌다.
그러나 애타게 찾고 있는 약병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기진맥진해진 그는 차가운 물속에 털썩 주저앉았다. 빠져 달아난 기운이 회복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자, 이제 끝난 거야. 알약은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 그런데 갑자기 알약이 나타났다. 원기둥 모양의 유리병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게 보였다. 엘리엇은 마치 성배라도 되는 것처럼 몸을 날려 약병을 잡았다. 떨리는 몸으로 양손을 셔츠에 닫고 밀폐 용기의 뚜껑을 열었다. 8개의 연질 캡슐이 물기 하나 묻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진창 속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희망을. 8.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다 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르셀 소바조. 2006년 엘리엇의 나이 60. 엘리엇은 콜택시가 오는지 창문을 통해 연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역하기 짝이 없는 퀴퀴한 냄새가 몸에 배에 도무지 빠져나갈 것 같지 않더니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자 다시 사람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수도 밸브를 잠가 물이 계속 넘치지 못하게 조치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웃집 욕실을 빌렸어야 했다. 배관공을 불러 당장 해결하면 되겠지만 총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공항에 도착할 엔지를 만나보러 가는 것이었다.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겉으로 봐서는 아직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골마 터져 있을 것이다. 가슴 통증, 근육장애, 등 아래 부분의 통증. 그렇게 자각할 수 있는 암의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엘리엇은 레커치를 한 수납장 서랍을 뒤져 각성제 대신 사용하는 마리화나 한 개비를 찾아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지만 새천년 맞이 기념으로 엔지가 선물한 지포 라이터는 잡히지 않았다. 짜증이 난 그는 부엌으로 가서 성냥으로 마리화나에 불을 붙였다. 그는 특별히 마리화나를 즐겨 피우는 편도 아니었고 대마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며 투쟁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죽어가는 폐암 환자가 마리화나를 피운다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리화나를 두세 모금 빨아들이고 나자 제법 원기가 차여지는 듯했다. 엘리엇은 생각을 비우기 위해 눈을 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클락슨 소리가 내면의 세계로 깊이 침착해 있는 그를 불러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